Oh my gosh. I'm obsessed. I love it. 꿈의 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자리. 그런데 이 미국 여성은 그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2024년 초 영화와 TV 업계에서 쌓아온 커리어를 단숨에 정리하고 카메라 하나 들고 세계 여행을 시작한 것인데요.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고 언젠가 자신만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겠다는 꿈 하나만 품은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그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에서 3일을 보낸 직후 말 그대로 짐도채 풀기 전에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메디. 그런데 서울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도시를 전부 느끼겠다는 건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메디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먹고 사겠다며 설레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밤늦게 공항에 내린 메디는 한국의 열대야에 놀라고 맙니다. It is the hottest place I've ever been, even hotter than Tokyo. It's the most humid, weird heat I've ever experienced. My entire body broke into a sweat immediately, and it is like 11:30 p.m. 정말 더웠어요. 제가 가본 곳 중에 제일 더운 곳인 것 같아요. 밤 11시 30분이었지만 온몸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다는데요. 한여름에 방문한 한국은 도쿄보다도 더 덥고 습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열대야에 약간 혼쭐이 난 메디는 늦은 밤이라 직접 현금을 뽑아 택시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메디는 예상과 조금 다른 서울을 맞닥뜨리기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였던 것입니다. 호텔이 2km밖에 안 된다며 투덜거리고 공항 교통체증에 연신 한숨을 내쉬더니 심지어 계속 트림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해외여행에서 공항 택시 바가지 요금을 당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해외여행 시작부터 기분 안 좋게 시작한 기억이 있는데요. 일부 기사님들의 행동일 수 있겠지만 한국에 놀러오는 외국인에게는 첫 인상이 중요한 만큼 이런 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메디는 그 모든 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이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메디는 공항 익스프레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메디를 전혀 다른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서울역을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오래된 구 역사와 그 뒤로 빼곡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의 풍경이었습니다. You see this awesome old gate, and you also see all these brand new tall big buildings and skyscrapers. The dichotomy of the city already is just really cool. 오래된 시간이 켜켜이 쌓인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유리로 뒤덮인 현대식 마천루가 불과 몇십 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메디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고 맙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울의 매력이 딱 이 장면 하나에 압축되어 있는 것인데요. 각각의 도시가 품고 있는 고유한 결이 다르다는 걸 서울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으로 향한 메디가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호떡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먹어온 그 달콤한 간식. 그런데 메디는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눈이 동그래지고 맙니다. 호떡 안에 달콤한 캐러멜 필링이 들어있는데 예상치 못했어요.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 쫄깃한 식감도 처음이었다며 연신 감탄하는 메디. 사실 우리에게 호떡은 겨울철 길거리에서 손에 쥐고 먹는 아주 평범한 간식인데 외국인의 눈에는 이미 여기서부터 한국만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어서 메디는 쇼핑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쇼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매장에서만 무려 $180, 우리 돈으로 약 24만 원을 썼는데요. 그것도 더 사고 싶은데 누가 말려줬으면 좋겠다며 스스로도 손을 끊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골목과 시장 사이를 누비던 메디가 드디어 경복궁에 도착한 순간 이 여행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왼쪽에는 전통 있는 고풍스러운 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거대한 고층 빌딩과 웅장한 현대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앞에는 아름답고 멋진 산과 그 앞에 궁궐이 있습니다. 서울은 정말 저를 계속 놀라게 하네요. 경복궁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메디의 눈에는 살면서 본 적 없는 색깔과 건축 양식,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숨쉬는 공간이었는데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전통 복식을 갖춘 수문장 교대식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소리와 냄새, 풍경이 한꺼번에 밀려들자 메디는 완전히 압도되고 맙니다. 살면서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연신 카메라를 돌리는 메디.
이 여행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복궁 담장 너머로 시선을 돌리면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그 너머에는 북악산의 웅장한 산자락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경복궁 안에서 수백 년 된 궁궐을 등지고 서면 21세기 대도시가 보이고 그 뒤로는 자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 구도. 메디는 이 광경을 보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I just can't believe I'm in South Korea right now. I keep having to pinch myself and remind myself that I'm in South Korea. How incredible.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을 처음 방문하고 나서 가장 충격받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리도, 런던도, 뉴욕도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이지만 그 어느 곳도 도심 한가운데 궁궐이 있고 그 뒤로 산이 펼쳐지는 구조는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이 독보적인 풍경은 사실 한국인들도 매일 살면서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복궁 안에서 찾은 한국 전통 쌀 음료 식혜. 메디는 이걸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야말로 폭발하고 맙니다. 달지만 과하지 않고 탄산도 없는데 이상하게 청량하고 시원한 이 맛이 찌는 듯한 서울의 여름 날씨와 맞물려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Oh my gosh. Oh my gosh. I'm obsessed. I love it. Okay, it's sweet, but definitely not too sweet. It's not carbonated and it's very refreshing. 한국인에게 식혜는 명절 때 할머니 댁에서 마시는 혹은 한정식 밥상에 올라오는 친숙한 전통 음료입니다. 그런데 메디에게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 음료를 한 캔 쭉 들이켜고 싶다며 행복해하는 그 표정은 한국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고 다시 공항으로 향하는 익스프레스 열차에 오른 메디. 미국 시애틀에서 오후 4시에 열리는 친구의 결혼식에 맞춰야 한다며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단 하루, 그것도 결혼식 전날 밤 도착해서 다음날 오전에 떠나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었음에도 메디는 서울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도시가 계속해서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메디의 마지막 말은 어쩌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짜 힘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문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메디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은 경복궁이라는 대표 관광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풍경이었습니다. 시장골목과 호떡 한 개, 쇼핑, 그리고 식혜 한 캔.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메디의 하루를 채웠고 낯선 도시에서의 단 하루가 평생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의 작은 행복을 전해주는 한 도파민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더 즐거워졌다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